남편과 저의 5년 연애에 종지부를 찍게 만든 건 저희 아이였어요. 아이가 생기기 전 저는 처음으로 남친 쪽의 부모님을 뵈었습니다. 연애 기간 동안 남친은 저희 집에 가끔 왔었지만 저는 남친 집에 한 번도 가지를 못했거든요. 제 이유는 언니들이 많은데 하나같이 결혼 전에 시댁들 집엔 왕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제게 많이 해줘서, 그래서 저 또한 남친이 우리 집에 자주는 못 오게 했습니다. 남친만 저희 집에 오고 저는 가지 않으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서 언들들의 저 말이 나온 뒤로 4년 가까이 남친은 저희 집에 오지 않았어요. 그러다 저는 어느 가을날 처음으로 남친 집안에 찾아가 인사를 드렸고, 생각보다 인자하신 남친의 부모님을 보며 남친이 왜 그렇게 매너가 있고 성격이 좋은지도 대충 알 수가 있었습니다. 그 만남에서 시어머니 되실 분이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올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, 하여튼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시부모님과의 첫 만남을 아주 편하게 잘하고 왔어요. 그런데 갑자기 남친 집안에서 사정상 봄에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 오셨습니다. 그래도 연애 기간도 오래였고 남친이 쭉 취업 준비생이었던 터라서 결혼을 앞당길 수도 없었고, 그래서 취업이 되자마자 2달 뒤에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것이었습니다. 제 나이도 당시 저는 32살, 남친 31살이고 하니 조금은 서둘러 주실 줄 알았는데, 하여튼 예비 시댁에서 아무래도 사정이 그렇다고 하시니 저는 저희 집에다가도 가을쯤에나 결혼식을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. 저희 엄마는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조금은 허무하네 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. 허무할 것까지 없다고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예비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봄에 하자 했던 이야기가 자꾸 맴돌아서,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아이가 저에게 찾아온 거였습니다. 시댁에 인사를 드린 지 한 달 만에요. 남친과 저는 둘 다 너무 놀랬고 나름 조심한다고 했는데,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몰랐어요. 이미 결혼식은 가을에 하자고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 갑자기 아이라니, 또한 속도 위반이라는 굴레가 저를 올가매는지 저는 심리적으로도 무척 편치가 않았습니다.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그저 혼자서만 끙끙 앓다가 결국 저희 집에 먼저 털어놓았습니다. 부모님께선 무척 당황하셨지만 이내 결혼식을 서둘러야겠다며 오히려 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. 저는 참 못난 딸이 된 것 같아서 두 분께 너무나도 죄송했지만, 그래도 기왕 이렇게 되어버린 거 하루라도 빨리 남친과 함께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남친에게도 집에다 말씀을 드리라고 했습니다. 하지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일이 일사천리로 잘 해결되었어요. 시댁 사정상 봄에 하는 게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집안 모두 간소하게 결혼식을 치르기로 상견례 때 합의를 봤습니다. 그런데 제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시댁에 간 건 딱 2번이었어요. 그 중에 한 번은 시아버님을 뵈었고 또 한 번은 못 뵈었습니다. 시아버님께서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그러시더군요. 사실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서로 왕래하면서 지내길 조금 바랬는데 그러지 못하고 얼굴 한 번 보고 결혼식을 하려니 마음이 조금 그러네요. 시아버님의 그 말씀에 저는 잠시 목석처럼 굳었고 제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. 하지만 시아버님께서는 이내 그래도 잘 키운 딸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렇게 어색했지만 그래도 분위기 좋았던 상견례는 잘 끝나고 저희는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.
그 사이 시댁의 신혼집과 차로 30분 거리는 한두 번을 더 왕래하였어요. 저는 시어머님께서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시는 줄 알고 조금이라도 더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제가 느끼기엔 시아버님은 좀 무뚝뚝한 성격이시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많이 서툴어 보였습니다. 하지만 전 어릴 때부터 할머니,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대가족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 이쁨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. 어른들께 도에 넘치지 않는 정도의 애교도 많이 부리고 할머니께서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땐 2달 동안 엄마랑 교대하며 간병도 했었고요. 제가 이때 병원에서 저희 신랑을 만났는데요. 신랑이 하는 말이 제가 할머니 간병하는 모습을 보고 어른들께 잘할 것 같았고 또한 성격도 착해 보여서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군요. 근데 사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오면 할 일입니다.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아버님께도 잘하는 며느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노력하기로 했죠. 하지만 시댁에 전화를 걸어서 어머님이 아닌 아버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전에 마음먹었던 것들은 어디로 다 사라졌는지 그저 덜덜 떨리는 음성으로 아버님과의 짧은 통화를 끝내곤 했습니다.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제 생각이 아마도 제 입을 지배한 것 같았습니다. 정말 제 본심은 그게 아닌데 너무너무 죄송했어요. 시어머님과는 통화도 자주 하고 이야기하기도 편한데 시아버님과는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내심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. 그러다 아이 가진 지 5개월쯤 될 무렵 시댁에 가서 맛있는 고기를 먹고 있는데 시아버님께서 제게 무언가를 내미시더군요. 아가야, 아버님께서 평소엔 제 이름을 부르시지만 편의상 아가라고 하겠습니다. 약사한테 물어보니까 이 영양제가 참 좋다고 하더구나. 그러니 이거 잘 챙겨 먹어라. 보니까 종합 영양제였습니다.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감동을 받아서 시아버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. 나를 완전히 밀어내고 있진 않으신 거야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. 제가 조금씩 더 다가가면 시아버님과 조금은 편하게 이야기할 날이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괜히 시아버님 곁에 가서 이런저런 사회 이야기, 정치 이야기, 스포츠 이야기 등등에 대해 여쭈었고 시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. 제 소견은 잠시 접고 시아버님의 말씀만 듣기로 생각한 거였죠.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 생각보다 시아버님의 인상에 많은 표정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. 살짝 웃으실 때 눈가에 퍼지는 주름이 멋져 보이기까지 했으니까요. 아버님께서는 생각보다 훨씬 인자한 눈빛을 가지신 그런 분이셨습니다. 그렇게 저는 아버님과 유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. 그 뒤로는 시댁에 전화드리는 것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. 아버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에게 다 유익하였습니다. 시종일관 저는 내내 아버님 잘 알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로 끝맺음을 했고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날들이 많았습니다. 당신은 신랑이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급여도 적었고 전 뱃속에 아이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태교에만 전념하다 보니 크게 돈이 모이진 않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도 제 마음이 무겁거나 그렇지는 않은 게 아마 시댁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흘러가던 어느 날 시아버님께서는 공무원이신데 하루는 저희 신혼집 근처의 연수원에서 교육을 4일 동안 받게 되었다고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. 전 바로 아버님과 저녁 약속을 잡았고 신랑에게도 연락해서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
아버님과 같이 식사하자고 말했습니다. 그렇게 약속을 정한 뒤 아버님과만 식사하면 퇴근해서 혼자 식사하실 어머님이 걱정되어서 저는 아버님 편으로 들려드릴 만한 음식이 뭐가 있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. 그때 오후 5시 반쯤에 제 핸드폰이 울립니다. 시아버님이십니다. 아가야, 나 교육이 일찍 마쳐서 그냥 집에 가련다. 나 지금 너희들 집 앞인데 너 잠시 밖으로 나와보렴. 네, 아버님 저희랑 같이 식사하시고 가시죠. 아범도 일찍 온다고 했어요. 아니다, 난 지금 갈 거니까 암튼 어여 나와보거라. 그리곤 전화를 끊으셨습니다. 생얼로 무방비 상태였던 저는 대충 분만 바르고 후다닥 뛰어나갔습니다. 집 앞에 아버님이 서 계셨어요. 양손에는 무거운 짐을 들고요. 아가야, 너 심심할 텐데 이거라도 먹으면서 시간 보내거라. 네가 집에서 고생한다. 아버님의 한 손에는 딸기 4팩이 들어있는 상자가,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참외가 가득 들어있는 검은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. 전 너무 놀라서 얼떨떨한 기분으로 짐을 옮겨 받았고 아버님은 바로 차로 오르셨어요. 전 계속해서 아버님 감사합니다만 되뇌면서 아버님의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우두커니 서서 쳐다보았어요.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 바로 딸기와 참외를 개봉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. 맛있는 과일을 먹고 퇴근한 신랑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시간에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. 네, 어머니. 아버지가 찾아갔다며. 네, 어머니. 제가 들어오시라고 해도 극구 사양하시고 돌아가셨어요. 그래, 아버님이 너 불편하게 찾아갔구먼. 아니에요. 저녁 식사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일찍 끝나셨다며 그냥 가셔서 제가 무척 죄송했어요. 그리고 아버님께서 맛있는 과일을 사다 주셔서 지금 그거 먹고 있고요. 저만 호강해서 어떻게 해요? 별소리를 다 한다. 아무튼 놀랬겠네. 그럼 쉬어라. 네, 어머니 쉬세요. 그렇게 전화를 끊고 갑자기 알 수 없는 행복감이 제 안으로 스며들었어요. 그냥 북적북적한 집안에 막내딸로 밑에 남동생 있고요. 태어나서 별로 큰 관심도 못 받고 살아오다가 제가 초등학교 땐 저희 집 식구가 11명이었습니다. 일순간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너무도 기분 좋은 일이더군요. 저희 친정에선 확실하게 착한 일을 해야지만 칭찬을 듣고 그 외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라서 저는 어릴 때부터 친정 부모님의 눈에 들리기가 참 어려웠거든요. 그러고 나서 다다음 날 홈쇼핑에서 소개한 교육보험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. 꽤 괜찮은 것 같아 부인이 저더러 한번 알아보라고 하시대요. 제가 봐도 괜찮다 싶으면 어머니께서 제 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알아보니 부모 둘 중에 한 분께서 돌아가셔야만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상품이더군요. 전 좀 황당해서 그날 저녁에 시댁에다 전화를 드렸어요. 그런데 아버님이 받으셨어요. 아버님께 그 교육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더니 그럼 그렇지 라고 하시면서 불쾌해하셨어요. 분명 시어머니와 함께 시청을 하신 듯 하십니다. 저는 아버님과 보험 이야기로 10여 분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. 역시 처음보다 훨씬 더 시아버님과의 거리가 좁혀진 것 같았습니다. 저도 모르게 아버님 말씀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었고요. 역시 어른들 말씀은 경청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아버님께서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시는지 몰랐거든요. 그러다가 이야기 말미에 잠시 조용해졌어요. 아버님과 저 둘 다 아무 말도 않게 되었죠. 그때 아버님께서 진지한 목소리로 이러시는 겁니다. 아가야, 나는 네가 이쁘고 귀엽고 그래서 정말로 좋아. 갑작스런 아버님의 표현에 첫눈이 휘둥그레져서 말씀드렸어요.
아버님, 저도 시댁 식구들 다 좋아요. 하지만 제가 아직 표현이 서툴러서 잘해드리지를 못하네요. 그런 건 시간이 지나면 다 되는 거야. 아무튼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 시집와서 네가 고생이 참 많다 많아. 아니에요, 아버님. 그리곤 아버님께서 저에게 몸 관리 잘하고 항상 조심해서 다니라는 말씀으로 대화가 끝나고 전화도 끊어졌습니다. 저는 한동안 우두커니 서서 가만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. 자라면서 친정 아버지한테 사랑한다, 내 딸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긴 했었는데 그 느낌하곤 참 다른 묘한 기분이었어요. 처음에는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시는 줄로만 알고 그저 조심스레 조금씩 다가갔던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일까요? 무뚝뚝하신 줄 알았던 시아버님께서 저리 감사한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아요. 기분 좋을 때 흥분하면 되려 화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금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. 더욱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서 아버님의 눈에 꼭 차는 예쁜 며느리가 되기로요. 좋아서 방방 뜨다가는 제 단점을 내비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행복이 떠나지 않게끔 제가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초심을 어기지 않고 항상 어른들 말씀에 경청하며 맏며느리로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. 제가 막내딸이라서 그런지 저는 책임감 있고 듬직한 큰오빠 같은 사람이 좋아서 그래서 꼭 장남하고 결혼해야지 생각을 했었는데요. 제가 장남하고 결혼한 건 맞는데 오빠는 아니지만 오빠처럼 그는 철부지 신랑과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. 아이는 딸입니다. 시댁은 아들만 둘이라서 딸 키우는 재미를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벌써부터 두 분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마음에 설레기까지 합니다.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아이를 가겼다는 이야기를 맨 처음 전해 들으시고는 딸이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. 아들은 좀 징그럽다고 아마도 아들만 키우셔서 그러신 듯합니다. 그래도 아들을 하나는 낳아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 건 역시 장남과 결혼한 제 사명감 때문인가 봅니다. 아래는 사연자님의 이후 사연